변수에 이름을 짓는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주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변수의 명명 규칙.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인티저 1등이라고 해서 1탑은 100점 이렇게 적고 싶지만 불가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 문자는 언더바라고 합니다. 언더바, 언더스코어, 그리고 달러만을 허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티저 노래방에 송은 347번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언더바와 달러 외의 특수 문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약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예약어는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 쌤, 예약어가 무엇인가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어로 예약어라고 하고 영어로는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약어는요, 여러분들 이클립스 상에서 보랏빛이 전부 다 예약어예요.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인티저도 예약어인 거죠. 인티저 클래스는 1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안 돼요.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바는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소문자로 시작하는 테스트와 인티저 대문자로 시작하는 테스트의 값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방으로 만들어져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어마다 지원되는 대소문자 규칙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바는 구분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분선이 있고 다시 밑에 이론이 나와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필수, 절대 안 지키면 안 돼요 라는 규칙이고요. 구분선을 기준으로 아랫 내용은 권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장 내용은 패키지명과 변수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장명하고 싶어요. 인티저 스코어는 83점. 그런데 여기에 첫 글자를 나는 대문자가 좋은데 상관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소문자로 적는데 혼자 대문자로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권장은 권장이나 거의 필수 사항이 된 상황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변수와 구분을 위해서 그러해요. 그래서 예제들 보면은 이렇게 첫 글자 알파벳이 대문자이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클래스명을 적으려고 해요. 이 부분이 클래스명을 작성하는 곳이죠. 여기에 제가 베이직이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상단에 약간의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여러분, 오류가 아니에요. 경고, 권장합니다. 패키지 이름은 패키지 이름이 먼저 나오네. 보통 소문자로 시작한다 이렇게 뜬다. 그죠? 여기도 제가 베이직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안 바뀌나? 그 다음에 패키지명을 소문자로 바꿨더니 이번에는 자바명이 클래스명이에요. 클래스명은 어퍼케이스 레터, 대문자로 쓸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제가 대문자로 바꾸면 모든 경고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의 표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들을 때 혹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요. 프레임워크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한데 프레임워크는 표준이 되는 모델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찍어내려고 해요. 붕어빵. 그런데 A가 만드는 붕어빵 틀하고 B가 만드는 붕어빵 틀하고 C가 만드는 붕어빵 틀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발을 할 때에는 붕어빵 틀을 일체화시켜야 협업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표준이 되는 붕어빵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것만 쓰세요 라고 지침을 내린 겁니다.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네, 중간에 신호전송이 있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언어마다 이 변수명을 장명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카멜 표기법과 그리고 스네이크 표기법이 있습니다. 카멜은 낙타를 뜻하고요. 스네이크는 뱀을 뜻합니다. 카멜 표기법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지어볼게요. 애플 트리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카멜의 특징은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소문자로.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의미 단어가 시작이 됐을 때 그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을 해서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낙타의 등처럼 이렇게 혹이 굽이친다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자바는 카멜 표기법을 선호하고 있어요. 네. 자, 스네이크 표기법은요. 우리 뱀이 땅을 기어다니죠. 이렇게 언더바를 찍는 것을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스네이크 표기법은 파이썬 그리고 C 계열의 언어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클립스 상에서 노란 줄이 뜨죠. 앞으로 이러한 노란 줄은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꼭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말풍선이 떠요. 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애플 트리라는 변수는 사용된 적이 없어. 너 왜 메모리 낭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방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할 거야? 이렇게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 트리 이렇게 해서 출력문으로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노란 줄은 앞으로 무시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빨간 줄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오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